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변입니다. 2022년 12월 13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의 보장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이었죠. 이 문재인 케어의 사실상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이 정책은 그야말로 국민 혈세를 낭비한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라고 비판하면서 이건 계속 유지할 수 없다. 이러다가는 건보 재정이 파탄난다. 이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을 아주 작심 비판한 것인데, 뭐가 문제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비정상의 정상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나라 국간을 거덜내는 게 전부였는데 이 건강보험도 예외가 아니었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라고 하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 제도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도 공청회를 열면서 건강보험을 이렇게 개혁해 나가겠다라는 그 뜻을 밝히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고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큰 틀에서 이렇게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는데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년간 2018년부터 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너무나 무분별하게 늘려놨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 건강보험이 어느 정도까지 파탄 상태에 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얼마나 늘렸느냐. 2018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3,800개가 넘는 항목이 비급여에서 급여 항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즉 3,800개 항목이 예전에는 지원을 안 해줬는데 지금은 건강보험으로 지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좋죠. 그러면 그만큼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지출이 늘어나겠죠. 얼마나 늘어났느냐. 2017년에 1,842억 원이던 이 건강보험공단 지출이 2021년에는 6조 4,956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1,842억 원 나가던 게 6조 4,956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거 몇 배가 는 겁니까? 이러니 당연히 이 건보 재정이 무슨 날마다 퍼도 계속 채워지는 이런 곳간이 아니죠. 당연히 이 재정에 파탄 날 수가 없죠. 건보 재정은 당연히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재정이 이렇게 자꾸 비면 어떻게 될까요? 더 걷어야죠. 그러면 보험료 인상으로 또 가게 되어 있죠. 지난 2022년까지 5년간 이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평균 2.7%였습니다. 그 직전 5년간 평균 1.1% 올랐는데 지난 5년간 2배 넘게 뛰었다라는 겁니다. 2.7%나 늘어났습니다. 나가는 돈이 이렇게 많으니까 당연히 더 걷어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포퓰리즘 정책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MRI 초음파 검사를 대폭 확대했죠. 그러면 MRI 초음파 검사 비용으로 나간 돈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시면 2018년 1,891억 원이 나갔는데 지난해에는 무려 1조 8,476억 원이 나갔습니다. MRI와 초음파 검사 비용을 합쳐서 2018년에 1,891억 원 나가던 게 지난해 1조 8,476억 원,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5년 동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 당연히 무분별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죠. 무분별하게 검사를 받고 대형 병원에서는 이걸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나서는 것.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 대표적으로 빅5가 있죠. 삼성병원, 아산병원, 서울대, 그리고 연세대 세브란스, 성모병원. 지금 이 대형 병원 빅5에 여러분 진료 한번 받으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정말 중증 환자들 수술받기 위해서도 몇 달을 기다려야 해서 지금 예전에는 대학병원에 대형 병원 이렇게 몰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재인 케어의 실상이죠. 이 결과 부작용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악순환을 언제까지, 이건 지속이 불가능한 구조죠.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 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시켜 놓으면, 아니, 받는 사람 입장에선 좋지만 이걸 언제까지 무한정 늘릴 수 있습니까? 당연히 고가는 다 거덜날 것이고 돈은 더 걷어야 되는데 당연히 고스란히 국민들의 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결단입니다. 자, 이 문재인 케어의 또 다른 부작용은 무분별한 의료 쇼핑,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자, 지난주 복지부 그 공청회에서 한 40대 여성은 24개 병원을 1년간 돌면서 무려 2,050회 병원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여기 엄청난 우리 정말 온 국민이 모아둔 이 건강보험이 돈이 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 자, 작년 연간 외래 이용 그 횟수가 365회 이상인 사람이 무려 2,550명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매일 병원 외래 진료를 갔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2,550명이다. 저희들에게 급여비로 나간 액수가 251억 4,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자, 그래서 무분별한 이런 의료 쇼핑을 막겠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라는 게 이 문재인 정부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의료 남용이 심각하다 보니까, 자, 올해 상반기, 자, 진료비로 나간 액수가 사상 처음 50조 원을 돌파해서 50조 845억 원을 기록했는데, 내년에는 적자로 돌아서서 빠르게 이 적립금이 지금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히 지적했죠. 이건 혈세 낭비하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지속이 불가능하다. 반드시 개혁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 정부는 정말 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망가뜨려 놓은 온갖 것들을 정비하고 고치고 비정상을 정상화해 나가느라 여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5년간 망가뜨린 것들이 너무나 많죠. 정말 남의 돈, 그러니까 문재인의 그 성격과도 참 맞닥뜨리는 것 같은데, 남의 돈 쓰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자기 돈은 절대 안 쓰려고 하죠. 이렇게 국민 세금을 이렇게 쓰는 것을 쉽게 여겼던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가 참 지난 정부 때문에 여러모로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